해밀초가 2020년 9월 1일에 개교를 했죠. 그때가 딱 이제 코로나 그쵸.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 개교한 학교 해밀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졌지만 그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전 코로나 때 가장 걱정했던 건 사실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은 했죠.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 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저는 가장 걱정했던 건 내가 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사실 그 걱정했어요. 그 걱정의 기반에는 당연히 교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안에서 좀 마무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했고 지금 와서 보면 다행히 이제 그 얼마 안 가서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저는 항상 위기의 기회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9월 1일 날 개교를 했고 코로나 한복판이었고 오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이들은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을 선택해서 먹고 뭐 안 먹고 가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잘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다가 잘 보내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좀 약간의 시간과 이런 공간이 좀 생겼죠. 그 공간에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계획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고 좀 그때 우리 해밀 햇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음, 해밀 교육과정이 그래도 많이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제 개교했을 때 20년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는 이제 9월 1일자 개교였지만 사실상 해밀마을 아파트 입주 시기가 보통은 한 10월, 11월이기 맞아, 맞아, 때문에 맞아, 아이들이 되게 맞아, 늦게 왔었고 그때 12월에 갑자기 또 코로나 이슈가 맞아. 터지면서 이제 등교에 대해서 갑자기 재논의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이 네.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매년 겨울마다 좀 그게 반복되었던 것 같고 이제 20년 12월은 좀 특별했죠. 왜냐하면 12월 초중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학교가 개교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등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고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반 아이들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대자보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이 우리 매일 등교하고 싶어요. 아이들 친구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분 등교하라니 우리는 뭐 매일 등교하고 싶어요. 매일 등교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아이들이 찾아온 게 저한테는 마치 이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좋은 학교는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다 떠나서 아이들이 아이를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를 오고 싶어하고 이거보다 큰 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아 그러면 교장실 앞에 좀 붙여놓고 대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오래 가는 곳에 붙여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다른 반 애들도 그럴 줄 알았어요. 목표는 그거였죠. 네. 목표는 아이들이 뭐 나래반도 붙이고 나선반도 붙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고 싶었는데 우리 좀 더 등교하게 합시다. 요런 게 목표였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등교를 했고 저는 어쨌든 제가 해밀에 있는 동안에 가장 목표였어요. 사실 그 대자보를 저도 어, 되게 애착 많이 가는 네. 그런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사실 그때 떠올려 보면은 아이들의 힘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전 계기가 음, 됐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6학년 아이들이었잖아요. 제가 그 당시 6학년 장을 맡고 있었는데 6학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해밀초 1회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때 6학년 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사실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해밀초에 어, 애정, 자부심을 가지고 음,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했었고 그리고 자부심을 못 갖더라도 조금 잘 적응하고 이 사춘기에 아이들과 좀 잘 적응해서 같이 중학교에 올려보내자라는 그런 작은 음, 목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등교를 해야 된다. 네. 아이들아 뭐 등교가 조금 바뀌었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안 음, 좋았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 뭐 교장 선생님한테 내려가겠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마을에 반반의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장실에 간다니 막 안 돼 안 돼 아, 얘들아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너네랑 조금 더 있고 싶어. 조금 더 해봐, 더 해봐 막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반 아이들이 그렇게 대자보를 붙이진 않았지만 뭐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년 선생님들 다른 반 아이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아이들 너무 다 많이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획회의 재논의하고 6학년만 등교가 많았어요. 그때. 맞아. 제가 그때 아이들의 힘을 조금 느꼈던. 그렇죠. 사실 아이들은 힘이 세죠, 사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아이들 이렇게 혼내고 뭐 등등 하고, 뭐, 혹은 뭐, 얄미운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이들끼리 연대한 거잖아요. 하고, 이 힘은 세죠. 그리고 그 방향이 아이들은 공공성을 가질 때 더더욱 힘이 세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그때 사건이 저한테도 진짜 이정표였어요. 우리 해밀에서 이정표. 그런 식이었죠. 좀 뿌듯하면서 교장실을 늘 지나갔던 기억이 좀 있고요. 사실 그 아이들의 졸업식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심했어서 부모님들을 초대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른 학교는 이제 교실에서 진행하는 맞아요. 졸업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무대에 좀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졸업장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1회 졸업식 기획할 때 교장 선생님께 저희 뭐 가나 먼저 하고 네, 가라 맞아. 뒤에 할까요? 그냥 다 같이 강당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막 이랬는데 결국엔 다 같이 가서 맞아. 아이들이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조금 저한테 엄청 특별한 졸업식이었어요. 부모님들은 못 오셨지만. 그리고 이해 졸업식도 전 생각이 나요. 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말 중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했는데 1학년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코로나 20년도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나 아이가 들어왔을 때 입학식 하거나 졸업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준다는 의미죠. 그죠? 제가 이제 임기 마무리돼 가지고 떠날 때 그냥 9월 1일 막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난다고 얘기도 해주고 등등 하면서 나 정말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아이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졸업식 기억이 나는 게 1회 졸업식도 같이 했고 또 2회 졸업식도 저는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학부모 초대한다고 그래서 그래 뭐 그 정도 뭐 할 수 있지 뭐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이제 졸업식 때 제가 다른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499명이라고 그래요.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고 끝나고 학부모들이랑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는 이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주말에. 뭐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한테 피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자기는 이 졸업식이 우리 공교육의 혁명이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졸업식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와 또 공교육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우리 학교 좋아요, 우리 학교 뭐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나 이런 걸 같이 동참하면서 만들어졌을 때 이 학교의 정체성을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죠. 사실 그때 그 대면 졸업식을 기획했을 때는 사실 이건 교사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원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학교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박자가 좀 잘 들어맞았다. 근데 또 그렇게 추진이 되니 진짜 아이들에게 좀 잊지 못할 그런 졸업식을 너무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때 특별 공연 준비도 하고 3주체에 대한 감사 관련한 영상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조금 나서 저도 사실 2회 졸업식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해밀초에 4회 졸업생까지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3번을 졸업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년 졸업식 했고 21년 졸업식 했고 사실 저는 작년 졸업식도 네.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10월인가 11월인가 이걸 처음 기획 단계였을 때 학년 선생님들께도 알리지 않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죠. 네.
규정을 찾아가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네. 의미도 막 설명을 음, 드렸어요. 네. 규정 선생님 임기 중에 마지막 맞는 졸업식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함께하고 축하의 의미를 하고자 규정 선생님께서 이제 축하 무대를 좀 네. 해주면 좋겠다. 노래는 이건데 너무 쉬운 노래고 이렇게 맞아, 기억나요. 제안했던 기억 기억나죠. 나시나요? 기억나고, 저는 뭐, 나름의,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뭐, 놀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내가 희극화되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 뭐, 축구 좋아하고 애들하고 봐도 오목도 이런 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웃긴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안을 했죠. 어떻게 제안했냐면 이건 교장 선생님 아니면 뭐 아무도 못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건 그러니까 유석을 잘하는 사람이 매우 잘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안에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캔디라는 춤 연습을 하는데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규정 선생님 네. 정정. 사실 네. 안무 영상도 제가 보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할 데가 없다고. 저랑 시간도 와서 제가 안무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추는 거 안 보여주겠다고 저한테 하시면서 갑자기 꼬마 선생님 하면 붙여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처음에 네. 약간 정정해 보면 어떤 집에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제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네. 이걸 할 수도 없고 네. 또 선생님한테 배우기에는 내가 너무 네. 이해합니다. 너무 또 출중한 춤에 대한 출중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선생님을 좀 붙여달라고 했고 방송실에 가가지고 네.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제가 잘했겠어요, 그죠? 못했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이게 막 그 응원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낀 게 한 아이가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0.2배속인가? 3배속인가?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0.2배속을 들어봤더니 이건 춤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내가 이 정도구나. 아무튼 근데 좋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네. 너무 뜻깊은 졸업식을 이렇게 선물해 좋았어요. 주신 거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화면을 드리겠습니다. 넣어 주십시오. 교사님 춤추는 야, 자료 이거, 화면 보시죠. 이렇게. 작년 이야기 나와서 네. 좀 작년에 그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9월 4일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아마 이 기간 여름방학 기간에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1년 전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전 처음에 이제 막 딱 이맘때네요, 그죠? 네. 이맘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터질게 터졌다는 생각 좀 들었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가 됐고 이 귀한 시대에 대응하는 부모님과 교사와 이 계급 차이는 컸고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방학 때 이 여름 땡볕에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가고 이런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리로 나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성공적인 집회였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성공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게 성공적인 집회였는데, 사실 현실은 그것 때문에 막 제도가 바뀌거나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우려했고,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좌절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방학 때 했고, 그 방학 끝나고는, 한 선생님이 재량휴업일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방학 때 외국에 좀 나가 있었는데, 자기도 여기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름의 이렇게 활동비를 좀 보태는 수준에 끝났는데, 근데 계약하고 나니까 조금 자기가 좀 미안했다. 경력 있는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는 재량휴업일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전 사실 그때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계약하고 뭐 운영위원회하고 등등등등 이런 거 하고 9월 사이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무리가 좀 짓고 가는 게 낫지 이거 허지부지한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절차를 좀 알아봤죠. 알아보고 챙기고 등등 했는데 그리고 저는 뭐 재량유예라고 그 의사결정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의 걱정.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이거 내가 너무 호기롭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하고 그렇지만 물러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런 나름의 과정 그 절차를 거쳤는데 물러나려면 또 나름의 나는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학교장애라고 그냥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나름의 잘 마무리는 됐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죠. 우리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우리는 이 의사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한 계기였죠. 사실 9월 4일 재량협의를 하기 전까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되게 엄청 세세하게 단계를 밟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엄청 많은 협의체로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운영위원회까지 가고 그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되게 과정을 촘촘했다. 사실 그 사이사이 단계 혹시 기억나세요? 알죠, 네네. 그 과정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 생각이 이 선생님의 생각인지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령군장하고 먼저 얘기를 나눴어요. 학령군장에서 이제 세 분하고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고 근데 학령군장 선생님들도 이걸 딱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년장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가지고 학년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 학년장 선생님이 얘기 나누고 이건 또 계약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다모임에서 얘기를 나누고 맞아요. 네 나누고 다모임에서 얘기 나눌 때 학년장 선생님이 학년에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라 이렇게 나누고 저는 이걸 다모임 얘기 나눌 때 찬반을 손들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찬반을 하는 순간에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가 중요했고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의견은 그렇게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교육 주체가 있으니까 교육 주체에 대한 설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연석회를 하고 운영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대신 이걸 하기 전에 학교에 이제 영양 선생님 얘기 나누고 실장님 얘기 나누고 이런 과정들은 좀 거쳤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이걸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절차나 이런 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챙겼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 과정은 저는 나름의 이제 결정들을 좀 최종 결정을 학교장이 한다고 안내장에 나갔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했죠, 그때는. 사실 하루하루 계속 뭔가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달라지는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재량유업위를 저희는 고수했다고 해야 되나요? 끝까지 이제 갔잖아요. 이제 뭔가 없지 않고.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가 이 생각 딱 되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을 밟았고 재량유업을 하고 등등 하고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SNS에서 뭐 재량유예비를 하는 학교의 교감인가 교장인가 모르겠는데 학교장은 파면이나 해임을 하겠다는 공문서가 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청도 왔는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늦게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뭐 했냐면 그 학교장 논평이라고 A4 한 장 정도로 제 입장을 써가지고 제가 아는 신문사에 다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그리고 뿌린 다음에 제일 처음에 기사가 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량유입을 한 학교가 다 이름은 공개 안 됐는데 공개된 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9월 4일 가까워지니까 여러 뭐 언론사는 뭐 방송국은 SBS는 KBS 다 YTN 다 연락이 와가지고 촬영 그날 와도 되냐? 제가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러고 신문사가 다 오라 그랬어요. 연락 되는데 다 오라 그러고
근데 정작 9월 4일은 되게 학교는 조용했고 뭐 부모님들의 여러 활동들을 했고 대신 그날 연락하지 않고는 언론사가 좀 있어가지고 네. 거긴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어쨌든 제가 다 사진 연락된 분은 다 오시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셨으면 못 들어오신다고 보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리를 잘랐죠. 왜냐하면 이거 계속 여지를 두고 있으면 저도 마음에 흔들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주변에서도 아무튼 그럴까봐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 이름과 학교 이름을 그냥 나간 거라서 되돌리려면 제가 얼마나 좀 부끄럽겠어요. 제가. 네네. 어쨌든 그때 협의체나 이런 단계를 되게 세세하게 밟아주셔서 사실 교사 입장으로서도 엄청 좀 든든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나고 사실 지금 뭐 사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네네. 학생, 학부모 그리고 뭐 학교 그리고 이제 마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부모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또 학부모 회장님의 성명서. 네, 네네. 이거 그렇죠.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학부모회가 그날 이걸 해주세요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돼 있다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좀 있어요. 이분들하고 나름의 아주 촘촘하지는 않지만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학교 학부모회의 성명서를 보고 자기들도 그런 걸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 얘기를 해보면 학부모회가 어쨌든 나름대로의 학습 모임이 있고 뭐 대의원회가 있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그 안에서의 운영의 원리가 나름대로 작동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연석회의 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그럼 나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연석회의 할 때 만약에 운영회가 통과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게라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회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나름의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건 학부모회가 나름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날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죠. 그 성명서가 제가 전국에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해밀초 얘기 아니냐고 해밀초 얘기 아니냐고 다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함께 우산을 썼나 비를 맞았나 함께 뭐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였죠. 1년 전 이야기인데 또 네. 들어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네네.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랑 이제 교장선생님이랑 오늘 담장 위를 걷는 교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좀 이야기해 보시니까 좀 4년이 좀 정리된 것 같으세요? 아니, 아직 정리 안 됐겠죠. 왜냐하면 또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뭐 헤어지는 시간도 갖고 등등 하면서 나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나름 해밀이라는 숲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 숲을 보려고도 했고 나무를 보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진 않아서 지금도 보면 우리 해밀의 숲이 이랬구나라는 걸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담장이를 걷는 교장이라고 했는데 담장은 뭐 꼭 학교와 마을의 담장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고 또 뭐 공동체 간에도 담이 있고 저는 이런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담을 낮출수록 더 우리가 더 안전하다는 걸 좀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 담장이를 걷는 교장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좀 더 객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4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제일 긴 시간을 대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해밀에게 한마디? 그러니까 뭐 대상은 정하지 않겠으나 해밀초에게 한마디. 제가 이제 새로운 학교의 탄생이라고 우리 아까 책을 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편집자가 이제 전해준 얘기가 마지막에 뭐 마무리하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원기 선생님이 저한테 마지막 마무리를 또 의미부여 해가지고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통로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름답다란 말 할 때 아름이란 말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이 나에서 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나답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학교는 나다운 학교죠. 저는 지금도 마을교육 공동체나 학교와 마을이 넘나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라 생각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소중한 개인이고 대신 개인이 혼자 살 수는 없으니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조금 더 나를 비롯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연계되고 저는 우리 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당신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옆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학교가 꿈꾸는 해밀 햇살 교육 과정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 학교가 미래 학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